발표할 주제는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이라고 데이터 마이닝 수업에서 들은 기법 중에 하나를 여기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내용들은 그 카이스트 AI 506 데이터 마이닝 앤 서치라는 수업에서 대부분 가져왔고, 네. 그래서 모티베이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 맨 왼쪽에 이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사진이 잘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사진을 우리가 복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사진을 복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데이터를 실제로 뭐 우리가 채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 자리에 들어갈 만한 유사한 사진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채워 넣으면 좋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진을 가져와서 여기 붙여넣자 뭐 이런 모티베이션인데,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사진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 사라진 부분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진을 찾아야 하는데 이미지는 2만 개가 있다고 쳐도 엄청나게 많고 실제로 이미지는 그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문제들은 비슷한 걸 찾는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를 찾는 그런 문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실생활에 어떤 예가 있냐면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 페이지를 찾는 검색할 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아마존 같은 데에서 비슷한 상품을 구매한 그 소비자들을 묶어내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비슷한 피처를 갖고 있는 이미지들, 예를 들어 강아지가 있는 이미지들 아니면 고양이가 있는 이미지들 이렇게 묶어내는 그런 이점들도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포멀하게 나타내 보자면 우리는 하이 디멘셔널인 데이터 x1부터 xn까지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데이터끼리의 디스턴스를 매절할 수 있는 d라는 펑션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 두 점의 거리가 s 이하인 모든 데이터 페어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러면 이걸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페어들끼리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것보다 그 거리가 s 이하인 모든 페어를 찾으면 되는데 그것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비고의 n 제곱이 되겠지. 근데 일단 비고의 n 제곱이 되는 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그 코스트가 큰 걸 알 수 있고, 또 각각의 페어를 계산할 때 있어서 그 페어를 계산할 때 그걸 메인 메모리에 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소개할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은 첫 번째로 타임 컴플렉시티를 n 제곱에서 n으로 줄이는 방법과 또 비교를 함에 있어서 각각의 다큐멘트가 메인 메모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컴팩트하게 피팅시키는 방식, 그 두 가지에 대한 좀 신기한 방법, 평소에 알기 힘든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싱글링이 있고, 그다음에 미네싱,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했던 두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인 그 타임 컴플렉시티를 5의 n 스퀘어에서 5의 n으로 바꾸는 작업은 여기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 LSH 단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각각의 다큐멘트를 메인 메모리에 핏할 수 있을 만큼 그 짧게 만드는 과정을 여기 미네싱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싱글링 단계는 단순히 그 다큐멘트를 우리가 더 다루기 쉽도록 그 셋으로 다큐멘트를 우리가 셋으로 바꾸는 단계를 싱글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음, 그럼 미네싱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나?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멘션 리덕션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게 통계적으로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고 디멘션 리덕션이라기보다는 뭔가 해싱에 더 가까워. 디멘션 리덕션은 아닌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 싱글링은 그냥 워드 투 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보면 오케이. 알게 될 거야. 이게 근데 언제적 논문? 언제적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되긴 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 우리는 캔디데이트 페어를 구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그 우리가 구한 어떤 두 개의 포인트의 그 유사도가 항상 SER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좀 후보군을 우리가 많이 줄이는 과정을 해서 나중에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낮아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이 세 단계 효과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 싱글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싱글링은 아까 말했듯이 다큐멘트를 셋으로 바꾸는 단계이고, 이거는 단순히 프리프로세싱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되게 가볍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큐멘트를 셋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초보적인 생각은 다큐멘트를 그냥 다큐멘트에 있는 모든 워드들의 집합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것보다 조금을 생각하면 그냥 미닝리스 월드를 우리가 빼면 좀 더 좋은 셋을 만들 수 있겠지. 예를 들어 뭐 조사 같은 거 뭐 이런 거 빼면 되겠지. 근데 이런 게 실제로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미닝리스 월드 빼고 뭐 풋볼, more exciting, 베이스볼 이렇게 셋을 하나 만들고 오른쪽 문장에서도 베이스볼, more exciting, 풋볼로 만들면 셋이란 게 원래 순서가 없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두 셋은 우리가 같아지게 되고,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같은 의미로 갖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들의 순서에 대해 좀 더 걱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싱글링이라는 방법. 그래서 싱글링은 뭐냐면 단순히 생각해서 연속적인 단어들을 한 묶음으로 해서 저장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토큰이라고 말하는 K개의 토큰을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건데, 토큰은 여기서 캐릭터일 수도 있고 무슨 월드일 수도 있고 뭐 센텐스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한데, 여기서는 캐릭터로 여기 있는 example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개의 캐릭터를 연속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한 싱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큐멘트가 ABC, AB일 때 K가 2인 투 토큰들은 AB, BC, CA, AB가 될 텐데, 거기서 중복을 제외하면 AB, BC, CA가 돼서 이게 싱글셋이 되는 거고, 얘네를 우리가 스트링으로 계속 다룰 수 없으니까 인티저로 해싱을 하면 1, 5, 7 이렇게 해싱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얘 불리한 벡터로 1, 0, 0, 0, 1, 0, 1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 첫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 100 저거 한 번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100 저거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157하고 저거. AB를
그냥 1로 해싱을 하고 BC를 5로 해싱하고 CA를 7로 해싱한 거야. 이 해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non-네거티브 인티저로 우리가 해싱을 함으로써 이렇게 벡터로 이 셋을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그러면 뭐 2가 있겠네. 뭐 CD가 2라든지 이런 게 또 있는 거네. 그지 뭐 CD가 뭐 2일 수도 있고 뭐 또 D가 또 9가 될 수도 있어서 또 이 어펜드 시켜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그리고 A, B랑 BA는 다른 거고. A, B랑 BA는 다르고. 그리고 B가 지금 여기서는 그냥 캐릭터지만 이게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만약에 캐릭터로. 전 단어 전에 센텐스를 우리가 토큰을 워드라고 생각해서 싱글링을 하면 풋볼 is가 하나의 싱글이 될 수 있고 is more exciting than baseball 이렇게 싱글을 할 수 있지. 싱글링. 근데 그러면 조합이 엄청 많지 않아? 근데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NC2가 아니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워드의 개수랑 비슷하게 되지. 캐릭터로 하게 되면 엄청 많아지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자. 한 번에 지워지는 거 없나? 그래서 이 K가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거든 여기서. 그래서 그 다큐멘트의 길이에 따라서 K를 좀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짧은 다큐멘트 같은 경우는 K가 경험적으로 5면 되게 괜찮다라고 보통 말을 하고 만약에 긴 롱 다큐멘트인 경우는 보통 뭐 K를 10으로 고르기도 하고 이거는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절한 K를 구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K는 우리가 주어졌다는 가정 하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싱글링을 했어. 여기까지 싱글링을 했고 이거는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직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남아있어. 아까 말했듯이 싱글링을 하면서 그 다큐멘트의 그 용량이 더 커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갖고 있는 다큐멘트가 100만 개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나이브한 솔루션으로 우리가 NC2를 하게 되면 여기 써져 있지 5 곱하기 10의 11승의 컴패리전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컴퓨테이션 캐퍼시티가 1초에 10의 6승 컴패리전을 할 수 있다고 쳐도 5 곱하기 10의 5승초가 필요하고 그거를 환산을 하면 5일이 걸리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 컴퓨테이션이 걸려서 또 이게 지금 타임 컴플렉시티가 5의 n의 제곱이라 가지고 다큐멘트가 지금 10배만 늘어나도 1년이 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테이션 캐퍼시티를 증가시키기 위해 미네싱이라는 스텝 2를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네싱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미네싱은 지금 5의 n의 제곱에 그거를 뭐 5의 n으로 줄인다든가 뭐 그런 과정이 아니고 아까 이게 다큐멘트 1, 다큐멘트 2, 다큐멘트 3, 다큐멘트 4라고 보면 되는데 아까 싱글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리언 벡터로 하나씩 나타낸 거야. 그래서 1단계가 지나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길이가 지금 그러면은 저 왼쪽에 왼쪽이 뭐 데이터 개수라고 다큐멘트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른쪽이 그 다큐멘트 안에 뭐 싱글링한 뭐 A, B, B, C 이런 애들인가? 왼쪽이랑 오른쪽이 뭐지? 그러니까 로우에 뭐 이게 매트릭스가 하나 7x4 매트릭스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각 다큐멘트고 7은 각 다큐멘트고 네가 지금 다큐멘트라고 쓰는 건 실제로 뭐 그런 A, B, B,
이런 거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좀 4개가 틀렸을. 다큐먼트 개수. 오케이. 이해했어. 음. 됐어. 그리고 뭐 여기 각각의 로우는 같은 싱글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싱글이 이게 매트릭스가 7 x 4인데 사실 이게 10의 5승 곱하기 뭐 10의 6승이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 이 로우의 개수가 엄청 크다고 상상을 하는 게 좋은데 우리의 목적은 이 하나의 이 불리한 벡터를 이렇게 해싱을 해가지고 그냥 스칼라 하나로 나타낸다. 이렇게. 그러면 10의 5승 곱하기 저 2는 뭐에 대한 이야? 이 다큐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해싱을 하는 거야. 이렇게 2로. 걔를 2번으로 나타내자. 얘는 그냥 1로 나타내고 얘는 2로 나타내고. 똑같은 숫자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랑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D1이랑 D3랑 D1이랑 D3랑 비슷하면 얘랑 얘로 비슷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이거는 좀 뒤에 설명을 할게. 저 숫자는 그러면 어떤 여기는 저 만약에 숫자는 여기가 그럼 의미가 있는 숫자네? 그냥 인덱스가 아니네. 여기가 n by d면 이 매트릭스가 여기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n까지. 그렇게 해싱을 할 거야.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10의 5승 곱하기 10의 6승 인풋을 1 곱하기 10의 6승 매트릭스로 바꿔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현저히 낮아지게 하는 게 이 미네싱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리덕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원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각 칼럼들의 시밀러리티, 다른 말로 각 다큐먼트의 시밀러리티는 이렇게 이걸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각각을 이 시그니처의 시밀러리티랑 같게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해싱을 해야 돼. 하지만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이야기로 뭐 A라는 문서가 있고 B라는 문서가 있어. 그래서 A에서 베이스볼 이즈가 나왔고 B에서 베이스볼 이즈가 나왔어. 그래서 그걸 D1이라고 둘게. 그럼 A, B 둘 다 1, 1이잖아. 있으니까. 이건 원하시잖아. 근데 C라는 문서가 없었어. 그럼 0인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싱글러 매트릭스를 이렇게 2로 둬버렸어. 얘를 해싱으로. 그럼 0과 1을 어떻게 구분해? 0과 1? 그러니까 A, B는 1이고 C는 0인데 둘 다 2로 바뀐 거 아니야? 잘 내가 이해가 안 가. 다시. 나도 형 질문 잘 이해가 안 가. A, B, C까지는 이해했어? A, B, C라는 세팅에 대해서? 뭐 A, B, C 문서가 있는데 A, B 둘 다 베이스볼 이즈라는 게 있었고 그게 D1이었어. 우리 세팅에서. 그 D1이 A, B는 1일 거 아니야, 원하시니까. 지금 네가 여기 매트릭스 써놓은 1, 0이 있다 없다 맞지? 그러니까 그럼 뭐 A, 이렇게 B 1, 1이 있어. 아니 거꾸로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A, B, C가 거꾸로 그러니까 로우로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큐먼트. 이 다큐먼트에 대한 그 싱글 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고 B에 대한 싱글 다큐먼트라는 의미가 문장이 하나 있어. 그거 전체 뭐라 그래 그럼? 그러니까 문장끼리 비교하는 거면 문장이 다큐먼트가 되는 거고 어떤 페이지끼리 단어끼리 비교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 페이지가 다큐먼트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 페이지끼리 비교한다고 쳐. 그럼 페이지 1과 페이지 2가 있어. 그럼 그게 A, B인 거야? 그러니까 그지. 이 케이스에. 페이지 1, 페이지. 그러면 왼쪽에는 뭐야? 그러니까 로우는 뭐야? 이 각각의 로. 이거는 로우는 뭐에 대한 거야? 그걸 모르겠어. 아까 이렇게 이 A, B, C, A, B라는 이 다큐먼트를 이렇게 싱글링 해가지고 싱글링을 해서 이렇게 벡터로 만들었잖아. 이거를 그 트랜스포즈 한 게 이제 트랜스포즈 한 게 로우라고? 트랜스포즈한 게 아까 이 칼럼.
그치, 칼럼이지. 음. 지금 그러면은 n by d가 아니라 d by n이야? n 아니야? 좀 그렇게 하면 좀. 오케이, 일단 알았어. 거기까지. D가 지금 다큐먼트 개수. 그래서 노테이션이 그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헷갈렸어. 음. 그러면은 다큐먼트고, 오케이. 그럼 왼쪽에 이제 뭐 베이스블 이즈 뭐 이런 거겠네? 그러니까 로우가. 어. 그때 그럼 한 다큐먼트를 저렇게 그냥 퉁쳐서 버린다는 거네? 그러니까 뭐, 퉁쳐서 이렇게 그냥 2로. 아, 얘를 퉁쳐서 그냥 아, 1로 이렇게 하는. 그럼 각각의 뭐 베이스볼 이즈가 있고 없고, 그리고 뭐 그런 것보다 하나의 음. 다큐멘트 자체를 보는 거네? 그지?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정보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래서 가까워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인덱싱이 아니구나. 인덱싱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밀러리티를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가 되게 문제가 되잖아. 정보 손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좀 확률적으로 가겠다는 거야. 높은 확률로 시밀러리티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했어. 그래서 두 다큐먼트를 똑같이 컴페어링 하는데 좀 프로버빌리티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이런 모티베이션이. 오케이, 땡큐. 한쌤이 질문 있어? 다 이해했어. 역시. 데이터 마이닝에서 되게 다 다른 것 같더라, 수업에서는. 한쌤이도 이거 배웠어요? 아니요, 전 처음 보는데요, 이거. 문제도 배웠다길래. 진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디스턴스에 대해 그 메저를 우리가 소개를 해볼 건데, 자카르드 디스턴스라고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 자카르드 디스턴스는 두 셋의 디스턴스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할 때 하는 메저고, 예를 들어 오른쪽에 이게 두 셋이 이렇게 있는데, 교집합에 3개가 있고, 여기엔 4개밖에 없는데, 나머지에 이쪽에 3개 있고 왼쪽에 2개 있고,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이 주어지면 두 셋의 시밀러리티는 총 엘리먼트 개수 8분의 교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 3 이렇게 측정을 하고, 디스턴스는 시밀러리티랑 역의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1에서 빼죠. 8분의 5가 돼. 그래서 셋으로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천천히 해보면 지금 얘랑 얘의 시밀러리티는, 그러니까 얘를 셋으로 나타내면, 이 2개를 셋으로 나타내면 교집합에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여기 점 3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얘랑 얘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점 2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겠지. 그래서 시밀러리티는 5분의 3이 되는 거고, 디스턴스는 1-5분의 3인 5분의 2가 돼. 이렇게 우리가 디스턴스를 메저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디스턴스 메저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시밀러리티를 아까 유지하는 해시 펑션을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두 다큐먼트의 시밀러리티가 높으면 그 2개의 해시한 값이 높은 확률로 같고, 만약에 시밀러리티가 낮으면 두 해시한 가까이 값이 높은 확률로 다르고, 이때 해시 펑션은
그 해시 펑션 그 다큐먼트를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뭐 인덱스로 딱 이렇게 나타낼 필요는 없고 그냥 작게 그 변환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램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뭐 일반적인 해시 이런 미네싱은 아니고 그러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스칼라로 옮기긴 하지. 그래서 우리가 자칼 디스턴스라는 그 시밀러리티 메저를 사용했을 때 적절한 해시 펑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많이 쓰는 게 미네싱 펑션, 미네싱이라는 건데 미네싱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다큐먼트가 들어왔을 때 어떤 아웃풋을 주냐면 cx가 1인 x에 대해서 파이 x의 미니멈 CX가 뭐였지? 그러니까 cx가 뭐냐면 이게 지금 한 다큐먼트거든. c가 거기서 1인 인덱스의 x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C가 예를 하나의 들어서 다큐먼트고 1 인덱스의 X랑 이게 좀 노테이션이 좀 헷갈리는데 첫 번째 다큐먼트에 지금 파이는 퍼뮤테이션 함수야. 그래서 이 각각이 지금 퍼뮤테이션이거든. 1을 3으로 바꾸고 2를 4로 바꾸고 3을 7로 바꾸고 이런 퍼뮤테이션인데 첫 번째 다큐먼트를 예로 들어보면 cx가 1인 x는 x가 1일 때랑 2일 때랑 6일 때랑 7일 때랑 이거 cx가 1인 애들 그리고 이거는 완전 알고리즘이니? 그런 그치? 그러니까 뭐 다 알고리즘이지. 여기서 주어진 파이가 이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파이 x는 지금 1일 때는 3이잖아. 2일 때는 4고 그리고 6일 때는 1이고 그리고 7일 때는 5잖아. 그래서 h 파이 c는 이 중에 미니멈 값인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퍼뮤테이션을 여기 있는 불리언 벡터로 인덱싱을 했을 때 제일 작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거랑 이거 중에 미니멈. 만약에 노란색으로 한다고 쳤을 때는 요거랑 요거랑 중에 미니멈이니까 2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저 파이는 주어지는 거야 그냥? 파이는 우리가 나중에 랜덤으로 고를 거야. 오케이. 퍼뮤테이션 중에. 주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걸 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두 다큐멘트에 이렇게 미네싱을 했다고 했을 때 지금 파이라는 퍼뮤테이션을 그 n에서 n개에서 n으로 가는 퍼뮤테이션은 총 n 팩토리얼 개가 있잖아. n 팩토리얼 개 중에 그 유니폼하게 뽑는다고 했을 때 C1과 C2의 시밀러리티는 이렇게 C1과 C2를 임의의 파이로 해시했을 때 두 값이 같을 확률과 같아져. 그래서 두 다큐먼트의 그 유사도가 높으면 이 해시된 값이 같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두 시밀러리티가 낮으면 해시된 값이 낮은 확률로 같겠지. 이게 좀 민 해시 써서 이렇다는 거지? 민해시라는 게 이런 펑션을 말하는 거고 이런 펑션을 민해시가 이용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궁금한 게 민해시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그냥 이런 특징이 있던 거야? 아마 자칼 시밀러리티랑 그걸 잘 유지하는 해시 펑션이 미네싱이라는 그게 알려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알고리즘 아닐까? 배경까지는 잘 모르겠어.
오케이. 그러면 저 확률을 높게 유지하도록 파이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해시 펑션은. 아니 해시 펑션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냥 주어진 상태고 거고. 이렇게 이 해시 펑션을 우리가 사용할 거고 이 해시 펑션은 이 두 셋의 자카르 시밀러티를 이렇게 확률적으로 잘 유지하는 거지. 그러면 해시 펑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프로버빌리티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해시 펑션은 이게 해시 펑션이야. 그러니까 파이가 해시 펑션이란 거 아니야? 파이? 아니 h파이. h가 저게 해시 펑션이고 저거를 민 해시라고 define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by definition.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부여된다는 거잖아. 오케이. 잠깐만. 그래서 뒤에는 증명이고 이거를 좀 보면 오른쪽 예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임의의 파이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임의의 파이를 뽑아서 이 두 개가 같아질 확률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결국은 직접 이렇게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의의 샘플로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근사를 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려고 동전을 한 50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인을 하듯이 몇 개의 임의로 파일을 샘플링 해가지고 만약에 5개를 샘플링 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확률이 같았던 횟수가 3번이다. 그럼 이 두 다큐먼트의 시밀러리티는 6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퍼뮤테이션을 3개를 뽑아가지고 시밀러리티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다큐먼트를 이 퍼뮤테이션으로 해싱을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인덱싱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낮은 값인 2를 우리가 해시 값으로 내뱉으니까 이 다큐먼트에 대해선 이렇게 2로 가는 거고 이 벡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1, 1, 1 이렇게 1, 1, 1, 1 이렇게 인덱싱 해가지고 그중 제일 낮은 값인 1이 이렇게 인덱싱 되는 거고 이렇게 해시 값으로 가는 거고 또 세 번째는 1, 1, 1, 1이니까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 2가 이렇게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한 개의 로우를 가지는 이렇게 데이터로 바뀌었고 총 3번을 하면 3개의 로우를 갖는 시그니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 개의 다큐멘트를 비교하려고 하면 그냥 이 두 개의 컬럼을 비교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10의 6승 곱하기 10의 5승이었으면 우리가 만약 해시 펑션을 5개를 쓴다고 하면 5 곱하기 10의 5승인 시그니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리고 동시에 이 두 개의 컬럼의 시밀러리티는 높은 확률로 이 두 개의 시밀러리티와 같아지게 되고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되게 아이디어적으로 좀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는 확실히 맞는 것 같긴 해. 대충 컨셉은 다 알겠어? 네, 알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증명도 그렇게 자세하긴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먼저 이걸 살펴보자. 만약에 S라는 셋이 1, 3, 4, 5, 7이고 만약에 파이가 이미 1에서 7에서 이 셋에서 이 셋으로 가는 퍼뮤테이션일 때 파이 S의 미니멈이 1이 될 확률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투이티브하게 5분의 1이 돼. 왜냐면 파이는 되게 유니폼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1을 미니멈으로 갖게 할 확률과 3을 미니멈으로 갖게 할 확률, 4, 5, 7을 미니멈으로 갖게 할 확률이 각각 같기 때문에 1을 5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면 5분의 1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인투이티브하게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본론을 돌아서 H파이 C1과 H파이 C2가 같아질 확률은 아까 정의에 의해서 이것과 이게 같아질 확률이 되고, 이것과 이게 같아질 확률은 이 두 값은 C1과 C2의 파이에서 일어나게 돼. 왜냐면 C1이 X가 1인 애들 중에 미니멈을 구한 것과 C2X가 1인 애들 중에 미니멈을 구한 값이 같기 때문에 이 X는 이 C1과 그러니까 C1X는 1인 셋과 C2X는 1인 그 집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값을 만약에 파이 x1이라고 하고 얘가 파이 x2라고 하면 파이 x1과 파이 x2가 같아지는 경우는 x1과 x2가 이 교집합에 있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전체 경우가 C1과 C2의 합집합이 개수가 전체 경우의 수라면 그 중에 C1과 C2 교집합에 일어나는 확률이 유니폼하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 확률은 이 확률과 이렇게 구해질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다큐먼트의 시밀러리티는 이렇게 확률 값으로서 유지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괜찮나요? 놀랍네. 놀랍지? 원래 항상 수학은 항상 어메이징하네. 형은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늘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걸 증명하고 방법론을 만들고 이런 증명을 생각하는 게 신기해. 그래서 이게 뭔가 되게 뭐 머신러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되게 참신한 방법론이라서 그치. 소개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확률적으로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할 수 있다. 뭐 이거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명을 볼 때마다 좀 헷갈리긴 하는데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우리가 퍼뮤테이션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밀러리티를 구한다. 그래서 원래 1이랑 3이랑 시밀러리티를 구해보면 이렇게 하나 이 공통된 부분이고 2개, 3개가 있으니까 전체 합집합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4분의 3인 0.75가 되는 거고 그걸 어프록시메이션 하면 1이랑 3이랑 시밀러리티는 2랑 이렇게 겹쳐지고 1이랑 겹쳐지게 되니까 3분의 2인 0.67 이렇게 분사를 시키겠다 하는. 그래서 마지막 스텝인 지금 형이 컴퓨터 하는 거야? 아 미안, 이거 음소거 안 했다. 미안. 나 컴퓨터 들어가려고 했어. 그래서 우리의 원래 골은 뭐였냐면 그 두 데이터 포인트의 거리가 S 이하인 모든 페어를 찾는 게 목적인데, 지금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LSH의 목적은 그 시밀러리티를 측정하게 될 그 캔디데이트 페어를 구하는 게 2단계 목적이야. 그거를 이념해서 설명을 하면 아까 그 싱글셋을 미네싱을 해가지고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만들었어.
그걸 이렇게 시그니처 매트릭스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를 B개로 쪼갤 거야. B개를 쪼개고 각각 그 쪼갠 거를 각각을 밴드라고 하면 B개의 밴드가 있다고 하고 한 개의 밴드에 R개의 로우즈가 있으면 총 로우의 개수는 B 곱하기 R개가 되겠지. 그럼 B 곱하기 R개는 아까 봤듯이 여기가 3개의 시그니처 매트릭스의 로우가 3개이듯이 B 곱하기 R개의 로우가 있다는 거는 B 곱하기 R개의 해시 펑션을 썼다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B 곱하기 R개의 그 퍼뮤테이션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썼다, 이렇게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고,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렇게 긴 시그니처를 아직 그렇게 길진 않은데 길이가 100개인 시그니처를 이렇게 2개를 바로 그 시밀러리티를 측정하기보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각각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 자세하게 스텝을 소개하면 힘들다.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렇게 쪼개진 애들을 이렇게 버켓에 이렇게 해싱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2개의 그 조각들이 만약 같으면 같은 버켓에 들어가고 다르면 다른 버켓에 들어가게 우리가 해싱을 할 건데, 만약에 충분하게 많은 버켓이 있으면 이게 다르면 다 다른 데로 흩어지고, 만약에 버켓의 이 개수가, 이걸 버켓이라고 하는데 버켓의 개수가 적으면 분명히 다른 애들인데도 같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많은 버켓을 준비를 할 거고, 그래서 캔디데이트 페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같은 버켓에 있는 애들을 다 그 같은 버켓에 있는 페어를 우리가 캔디데이트 페어라고 할 거야. 그래서 각각의 밴드별로 다른 버켓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 같은 버켓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다른 버켓을 사용하는 게 굳이 막 좋지 않은 게 컴퓨테이션 코스트나 뭐 타임 컴플렉시티나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같은 버켓을 사용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성능이 괜찮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C1과 C2의 시밀러리티를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0.8이라고 하고 우리가 스레시홀드가 0.8일 때 우리의 목적은 시밀러리티가 0.8 이상인 모든 도큐멘트 페어를 찾는 거니까 이 C1과 C2는 같은 캔디데이트 페어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같은 버켓에 적어도 한 개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C1과 C2가 같은 버켓에 들어갈 확률은 C1과 C2가 모두 각각의 밴드가 해시됐을 때 다 다른 버켓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되고, 이거는 i는 1부터 b까지 그 각각의 밴드 조각들이 다른 버켓에 들어갈 확률에 곱이 되고, 이게 다른 버켓에 들어갈 확률은 이걸 또 1에서 빼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각각의 밴드가 같은 버켓에 들어갈 확률은 지금 길이가 5개인 애들 2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 2개가 각각 다 같을 확률이랑 이 I1, CI2가 같은 버켓에 들어갈 확률이 같으니까 이 시밀러리티가 0.8이니까 0.8을 5번 곱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계산하면 1-0.328이 20승이 되고, 왜냐면 20이 지금 밴드의 개수니까 99.965%의 확률로 C1과 C2가 캔디데이트 페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두 다큐먼트의 시밀러리티가 0.3이고 스레셜드가 0.8인 경우에 두 다큐먼트는 같은 버켓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따라서 C1과 C2가 같은 버켓에 들어갈 확률이 엄청 낮아야 되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4.74%가 되니까 시밀러리티가 낮은 그 C1과 C2라는 다큐먼트는 다른 말로 높은 확률로 같은 버켓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지. 캔디데이트 페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5의, 왜냐면 해싱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타임 컴플렉시티가 5의 n의 제곱에서 5의 n으로 되고, 따라서 우리는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마무리로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싱글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프리 프로세싱을 했고, 또 미네싱을 함으로써 이 긴 싱글셋을 이렇게 작은 시그니처 매트릭스로 만들게 되었고, 또 이거 아직 5의 n의 제곱이라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해싱을 해가지고 바로 시밀러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게 5의 n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쉽게 비슷한 페어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게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